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는 기소를 하고 또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서 돈을 건네고 또 채용 첨타까지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이틀째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예. 향후 검찰 조사의 쟁점 또 방향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 부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오늘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발표를 하는 이유부터 살펴보자면 13일이 이제 공소시효 선거법 만료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공소시효 만료일 날 기소라는 거는 좀 불안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기소를 하다가 절차적으로 좀 위반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보완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공소시효 하루 전, 이틀 전에는 보통은 기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틀 정도 남은 상황에서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워낙 대중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어서 직접 검찰에서 수사 결과, 기소에 이른 배경, 특히 불기소를 하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사와 김혜경 씨에 대한 그 기소 여부가 조금 예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많은 정황적인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일부 또 그에 대한 정황 증거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예.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찰에서 기소해서 그래도 공소시효 전에 기소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네. 전혀 다르게 검찰에서는 공소유지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즉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데 예. 무죄 판결을 받느니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검찰의 시각과 경찰의 시각이 좀 다르고 검찰이 조금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유지는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하다 보니 그렇죠.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 검찰이 좀 부담을 받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수사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거는 그렇게 법률적인 판단이 다를 가능성이 크진 않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좀 의견이 많이 다르다 보니 네. 혹시 뭐 여러 가지 다른 판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결국은 그러면은 증거가 확실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이런 많은 정황 증거가 있다. 이거는 김혜경 씨가 소유주고 사용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경찰도 사실은 좀 난감해지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저희가 일단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면요. 네. 이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기소 여부에 따라서 사실 정치권으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범죄의 재질이 만약에 유죄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치명적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시장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한 사람을 정신병원으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성이나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 중에 의사의 진단 과정에서 대면해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누락된 채로 말하자면 시장이 절차도 지키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강제 정신병원으로 입원시켰다라는 것이 유죄 판단이 이루어지면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후폭풍도 굉장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다만 굉장히 팽팽하게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도 이것은 유죄 의견, 혐의 있음 의견으로 송치됐고 검찰도 이 사건은 기소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핵심 쟁점은 우리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시장이 강제 입원 절차를 통해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검찰에서는 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데 의사의 진단은 대면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기소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이루어졌기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건데 네. 이 지사 측은 이런 강제 입원이라는 규정은 여러 가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공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 불가피하면 이렇게 대면 진단 없이도 의사의 진단 자체가 있었다고 한다면 적법하다. 이렇게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법정에서 또 유무죄는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정에서 이 혐의를 인정할 여부에 대한 어떤 변수,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이지사 측의 주장도 있고 검찰 측의 주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법조인인 손준영의 변호사께서 보실 때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씌울 것으로 보이세요? 일단 이재명 지사가 이게 정당한 그 권한 행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럴 거면 특히 특수한 신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족 관계라는 특수한 신분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해진 법에 따른 절차는 충분히 누가 봐도 정말 과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인권 조치들은 지켰어야 되는데 대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고 특히 보건소장에게 연락을 하고 이 보건소 관련된 직원들이 왜 정신병원에 입원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 1000가지를 대라 뭐 이런 진술 참고인들 진술이 다수 갖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권한을 남용해서 직권으로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불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이 일과 관련된 사람 중에 그 당시 업무를 보는 사람 중에 네.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니까 인사 규칙까지 바꿔서 전보 조치를 했다라는 진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 절차가 누가 봐도 적법했느냐 아니면 하자가 있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네. 하자가 있었다. 절차를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라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유죄가 성립되면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이뤄질 수 일단은 있는 건가요? 직권남용 범죄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네. 양형의 문제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아, 예. 다만 지금 허위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도 지금 같이 기소가 되기 때문에 네. 전부 유죄가 나오냐, 일부는 무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양형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이 지사 같은 경우는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면서 팽팽히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은 뭐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변론할 것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보건법에 아예 강제 입원 절차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에게도 줬고,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성남시 내 관할에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직권으로 이렇게 입원 절차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권한 내였다라고 지금 그 주장하는 것이고, 다만 검찰 측에서는 그런 권한은 있지만 이런 절차를 규정을 했고 그게 다 그 인권보호 조치거든요. 혹여라도 강제로 의사에 반해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 감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에서 이런 규정을 했는데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입원을 시킨 것은 분명히 불법이고 범죄다. 이 부분이어서 결국은 의사의 대면 진찰 없는, 그리고 그 당시에 친형이 그런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판사가 봤을 때는 입원 조치가 필요 없는 사람인데 남용한 거지, 입원 조치가 필요한 사람인데 대면 조치가 없었다고 해서 이것을 범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결국 그 두 가지에 대한 핵심 쟁점이 아마 유무죄를 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왜 그 지방선거 전에 그 유출됐었던 그 형과의 통화 유튜브에 떴던 뭐 이런 영상 그 녹취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좀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참고를 좀 할까요? 그거는 양형에 만약에 유죄로 판단된다고 한다면 양형에 많은 고려가 될 겁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이런 범죄의 동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범죄의 동기에 이르는데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한다면 조금 감형받을 여지가 있는데 가족이긴 하지만 나랑 적대적인 관계, 그렇죠. 나를 해를 끼치고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권한을 남용했다. 그럼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고 선처받기 어려운 요소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유죄로 판단됐을 때 이 평소에 가족 관계들이 좋지 않았다는 점, 예. 서로 어떤 보복의 심리가 있었다는 점은 양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사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 경찰이 또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혐의들의 기소 여부도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기소가 가능하다고 검찰에서 설명하는 것은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예. 공직선거법상 허위
허위사실 유포 중에 예. 그 첫 번째로 과거에 검사를 사칭했던 행위에 대해서 TV 토론에 나와서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장동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을 때도 과장되게 이 성과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보고 이 세 가지는 어느 정도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고 충분히 공소유지가 가능하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그 받았던 여비역 스캔들 사건도 있고요. 예, 김부선 씨 스캔들 사건이라든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일베 사이트에 가입했다라는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하겠다라는 관측보다는 불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예. 아마도 이 여배우 스캔들 같은 경우는 내밀한 사적인 어떤 관계를 밝히는 거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심증만으로 기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불기소 처분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번 사건 과정에서 항상 뭐 예전에 성남시장 때도 그랬고 굉장히 본인에 대한 어떤 의혹이라든가 공격이 들어올 때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같이 그러니까 맹공 드라이브를 펼치는 편이었는데 SNS에 심경 토로를 한 글이 있었어요. 외로울 땐 친구가 최고. 페북 친구 빈 자리를 채워야겠습니다. 답글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올렸는데 보셨죠, 그거? 네, 이게 예, 이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사실은 현직 지사가 기소된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부담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무죄율이 3%,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무죄를 예.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 형사재판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 도민들에게는 정말 도지사로서는 머리를 지금 숙여야 되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그렇죠.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그럼에도 지켜줄 수 있는 친구들, 지지 세력, 정치적 결집 세력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본인은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런 어려움 위기에 나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층에게 목소리를 내고 같이 이것이 정치적인 수사이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대중들한테 각인시키고자 SNS를 통해서 그 친구가 최고이고 친구 빈자리를 채워달라, 댓글 달라 이런 글을 올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심적으로 조금 힘든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심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네. 내가 이렇게 무고하게 어렵게 검찰이 이렇게 범죄가 아닌 걸 기소까지 하는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다. 억울함? 예,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이 억울함에 대해서 같이 한 뜻으로 싸우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싸움의 대상이 검찰인지 본인이 생각하는 상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세력인지는 뭐 추정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무혐의 처분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아까 잠시 공소유지가 어렵다라는 그 부분의 해석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정황 증거는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은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트위터의 어떤 접속 정보와 휴대전화 정보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중요한 스모킹 건이 수사의 어떤 미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압수수색도 조금 늦은 측면도 있는데 결국은 이재명 지사 휴대전화라든가 김혜경 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끝끝내 지금 수사기관에서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실제로 이런 글이 있었고 이런 계정이 있었지만 그게 김혜경 씨고 김혜경 씨가 모두 썼다라는 것을 확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정황만으로는 우리가 기소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검찰의 설명으로 보이는데요. 네. 행위는 제가 되지만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것은 네. 뭐냐면 이 누군가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가려낼 수 없다. 네. 검찰이 기소하기에는 자신감이 없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기관 경찰에서 나온 수많은 정황 증거들은 또 어떤 것이며 그러면 분명 김혜경 씨가 아니라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에 대한 어떤 후속 수사는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쉽다. 수사 결과가 좀 네. 미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이제 곧 속보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김혜경 씨는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쨌든 그 기소와 불기소의 결정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결정적인 어떤 물적인 증거들 이것들이 좀
그 기준이었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기소되는 부분 중에서 뭐 검사 사칭이라든가 대장도 개발 계약 같은 경우 명확한 증거가 이미 다 확보가 됐죠. 법률적인 평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같은 경우는 법리적인 논쟁이 조금 남아 있는 사건이고요. 예. 다른 것들, 뭐 스캔들 사건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트위터를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 진술 이해의 증거가 필요했던 사건인데 예.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고 확보가 일부 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또 피고인 측에서는 반격을 해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라고 평가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예. 사실은 특히 이 트위터와 관련해서 여전히 정치권에서 공방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것은 그럼 이재명 지사 측근이라든가 관계인들이 그럼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네. 결국은 처벌을 하지 못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건 법률적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인을 잡지 못해서 범인을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있는데 잡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공소시효까지 지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정의를 세우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직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왜 늦어졌는지에 네. 대해서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러 그 유명인들의 사건을 봤을 때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아리송할 수 있는 게 어떤 경우는 물적인 증거가 없어도 그 정황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돼가지고 구속되면서 재판받는 경우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또 물적인 증거가 없어 기소가 안 되고 불기소 의견인 것이고 그 기준을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건마다 좀 다르고 그거를 수사하는 검사의 또 주관적인 가치관이나 본인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인데 예. 그래서 검사의 기소권이 굉장히 권한이 막강하다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재량적 사항이기 때문에 예. 어느 검사한테 이 사건이 가면 기소를 할 수도 있는 사건이 어느 검사를 만나면 불기소하기도 그 해서 검사에 따라서 예, 수사 의지에 다를 수 따라서 있군요.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 수사라는 것이 어느 정도 파고들고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매달려서 결과물을 찾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고소인 측, 고발인 측들은 수사 미진에다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인정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검찰은 그런데 이 사건은 이렇게 본 겁니다. 김혜경 씨가 썼다라고 볼 만한 정황 증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정황 증거도 현재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썼다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양이 지금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런 경우에는 애매하다라고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는 상황이라면 핵심 증거가 있어야 유죄까지 안전하게 가거든요. 가는데. 그런데 그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하다 보니 무리하게 기소하지 말고 불기소 처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한번 기소를 해봤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거든요. 한번 법원에서 판단은 받게 해보자.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기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 지나서 아예 기소 자체가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예.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이제 검사가 좀 무리한 수사를 했다, 정치 수사를 했다라는 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 비판도 있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 기록 넘어온 걸 봤지만 공소 유지가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가정입니다만 부부권으로 올라가지 않고 김혜경 씨의 단독권으로 올라갔다면 기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김혜경 씨에 대해 이 사건은 별도로 분리해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을 했을 것인데 네네. 아무리 봐도 저쪽에서 김혜경 씨가 아닌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가 됐을 때 판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 그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군요. 명확하게 합리적인 의심 없이 김혜경 씨가 모든 걸 썼다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했어야 했는데 좀 부족하다고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각에서는 그래도 기소해서 그럼 김혜경 씨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트위터 본사에 연락해서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네. 진실이 확 견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끝나면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인 건지 네. 아니면 진짜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수사여서 무죄였는지를 사람들이 좀 헷갈릴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이 잡혀서 사건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김혜경 씨는 단순히 일반인이 아니고 정치인의 부인이고 도지사의 부인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본인들한테 확실히 내가 아니라는 것을 도덕적, 양심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라도 트위터 본사의 이 자료를 제출을 요구받아서 본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만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도 종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론에서 좀 시끌시끌한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더 명확한 왜냐하면 부분들을 여전히 보여주는 의심의 거. 여지를 가지고 이 그렇죠. 사건을 바라볼 수도 그 있기 핸드폰 때문입니다. 됐으면 되는 거 아니라는 그 여론도 많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공소시효 지나서도 휴대전화를 그렇죠.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예. 그거는 아주 객관적인 공식 절차에 의해서 분석을 의뢰해서 공개하는 거야. 예. 본인들한테 훨씬 더 정치적으로나 앞으로 도지사 활동하시는데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권양숙 여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 이틀째 검찰 조사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좀 고강도 조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 기간 중에 회유에 좀 있으시는 바람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뒤늦게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는데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3일이면 그것 때문에 타이트하게 하는 거죠. 예, 만료되니까 지금 거의 시간을 진짜 신속하게 시간을 쪼개서 조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문자 메시지가 268개나 주고받았다라는 지금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한국에 오자마자 공항에서 휴대전화가 압수수색이 돼서 그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조사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대화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그 정당 추천, 후보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될 만한 문자 메시지들이 조금 일부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온 걸 수도 있고 윤장현 전 시장이 어떻게 응대했는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네네. 어떤 내용의 문자 메시지냐면 당대표에게도 전화했다, 힘내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강주시장인 이용섭 후보를 만류시켰다, 알아들었을 것이다, 큰 산을 넘었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까지 재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문자 메시지에서 언급이 되는데 네. 생일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주고받아서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후보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준다고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으려는 의사표시를 약속해도 처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천을 대가로 이런 금전적인 어떤 4억 5천 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는지 그 과정에서 공천에 대해서 주요 요직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럴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진술로서 조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핵심 쟁점 말씀하신 대로 그 공천을 바라고 돈을 보낸 거냐 아니면 그냥 뭐 권양숙 여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사기를 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일 텐데 본인은 이제 어제 14시간 조사 동안 일단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을 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황상 그 주고받은 문자들이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것들이 있다면 본인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충분히 뭐 기소할 수 있는 그래서 부분이겠죠. 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뭐 지금 시점에서 조작하거나 변작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법률적인 평가 여하에 따라서 공천을 대가로 이렇게 금전적인 이익이득이나 이런 자녀의 어떤 취업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평가가 된다면 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충분한 이유가 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정황도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선거가 끝나고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돈을 되돌려 달라고 이야기한 예, 정황도 예. 있거든요. 예. 그 돈을 되돌려 달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돌려달라고는 했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예. 선거에 나가서 공천을 못 받으니 그제서야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서 달라고 한 거 아니냐. 이 정황도 이 선거법 위반 정황으로 해석된다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근데 또 윤장현 시장 입장에선 그런 대가 없이 빌려준 거고 빌려줬을 때 언제까지 조금만 있다 갚겠다고 해서 빌려달라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불법적인 이득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개인 실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줬고 네, 네. 실제로 뇌물로 주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되돌려 달라고 했던 것이다. 금전적 이익은 없었다. 그렇게 지금 또 변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을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틀밖에 지금 고민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기범에게 돈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공천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건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 시점에서는 권양숙 여사라고 믿고 있었고 사기범인지 몰랐으니까. 네,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예. 그 당시 시점에서
객관적인 사실이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천을 위해서 이런 이익을 대가를 결부했는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대했는가 기소 여부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뭐 대충 지금으로서는 예상하자면. 이 지금 사기 피의자 여성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핵심이죠. 만약에 그냥 그 여성 일방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일방적인 의견만 왔다면 네. 기소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윤 전 시장도 여기에 같이 의사가 합치돼서 그럼 얘기해달라. 당대표가 어떻게 얘기하셨냐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 후보자 같이 경쟁하는 그 상대는 이렇게 해달라고 서로 쌍방향적으로 일치돼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유력한 사람들한테 접근했고 동의했고 묵시적으로 승인한 문자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